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7%대로 올라서면서 상승세에 탄력이 붙는 모습입니다. 전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약 561억 3천만 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년보다 9배가량 더 늘어났습니다.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큰 폭으로 꺾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과 상가가치 전망에 대한 소비 심리 지수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떨어진 102를 기록했고 올 들어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대우자동차 판매가 지난 주말 1차 부도가 났던 177억 원 규모의 어음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당좌 거래가 중단되고 이후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돼 현재 진행 중인 워크아웃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씨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쉬더니 3일 만에 다시금 연고점을 썼습니다. 어제 15포인트 이상 올라서 1752포인트 이상까지 끌어올렸는데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호재 또 해외발 훈풍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외국인이 현 선물 동반 사주기 시작했는데요. 현물은 2천억 그리고 선물은 2,700계약 이상 개인과 더불어서 동반 순매수했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1757포인트까지 올라갔었지만 한 5포인트 정도 장중 최고점 대비 약간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양시장 마감 지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5포인트 뛴 1752로 끝이 났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닷새째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어제 코스피가 또 연고점을 경신한 것에 비해서는 조금은 조용한 모습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1포인트 정도만 상승해서 강보합권을 유지를 했지요.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벌써 10일 거래일째 계속해서 연속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지수도 지수지만 눈길을 끌었던 것은 역시 원달러 환율이 아닌가 싶은데요. 환율이 연저점을 깨고 시작을 해서 어제는 4원 60전 떨어진 1,104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한번 볼까요?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대만 가권지수 모두 다 2% 내외로 급등 마감했는데 일본의 니케이는 드디어 11,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증시는 조금 아쉬웠죠. 3일째, 지금 사흘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역시 부동산 규제가 중국 증시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연중 최고치로 3대 지수가 모두 마감이 됐었던 데 반해서 간밤에는 다우만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3대 지수 모두 다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다우만 강보합권에 머문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금융주 중심의 약세가 실적 호재를 덮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끝낼 수밖에 없었던 뉴욕 증시 중심으로 한 글로벌 증시보다 자세한 얘기 뉴욕 현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조금은 조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혼조세로 끝났더라고요. 네,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금융주가 급락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시티그룹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발표가 금융주에 부담을 줬습니다. 26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0.75포인트 0.01% 상승한 11,205.03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S&P 500 지수는 0.43%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 역시 0.28%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세계 최대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를 비롯한 기업의 1분기 실적이 호전됐던 소식에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미국 재무부의 시티그룹 지분 매각과 그리스 사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등락이 반복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캐터필러의 주가는 4% 이상 상승했고 월프로의 주가도 10%가량 급등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가 지분 매각을 발표한 시티그룹의 주가는 5% 넘게 하락했으며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다른 금융주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내일 의회 청문회에서는 골드만삭스 주가도 3% 이상 떨어졌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보유 중인 시티그룹 보통주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5억 주를 조만간 매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일단 업종에서 봤을 때는 금융주가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일단 혼조의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셨듯이 골드만삭스가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CEO가 청문회에 앞서서 서면으로나마 해명서를 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CEO는 27일 상원 상설조사 소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이번 피소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전면 부정하는 해명성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지난 주말 골드만삭스가 밝힌 해명과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골드만삭스 성명서에서 골드만삭스가 문제의 아바쿠스 CDO 상품을
가격 하락 시 이익을 보는 구조로 설계하지 않았으며 골드만삭스 역시 CDO 투자로 2008년에 17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사기 혐의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주택 가격 하락에 일부 베팅하긴 했으나 일상적인 리스크 해지였을 뿐 대규모 숏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또 투자자에게 폴슨 펀드가 문제의 CDO 상품 가격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숨긴 것과 관련 시장 조성자가 고객 상품 매입 정보를 다른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어떤 금융 상품이든 늘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칼 레빈 위원장은 골드만삭스가 주택시장 붕괴를 이용해 이익을 내는 전략을 세웠다며 투자자를 호도했으며 2007년 서브프라임 숏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금융주에 이래저래 악재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알려진 예정돼 있는 그런 스케줄이긴 했습니다만 미 정부가 시티그룹 지분 매각하겠다 얘기를 했고 말씀하셨듯이 또 골드만삭스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 금융개혁 법안 상정도 지금 미국 상원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불확실성도 금융주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건가요? 미국 상원은 26일 오후 금융개혁 법안을 심의할지 여부를 가려는 표결을 실시나 찬성 57대 반대 41표로 부결됐습니다. 법안의 의회 상정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개혁 법안은 민주, 공화 양당 간의 절충점을 찾을 때까지 법안 처리 일정은 보류되게 됐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표결에서 최소 1명 이상의 지지표를 획득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즉 의사 진행 방해를 저지하려고 했으나 공화당은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표결은 당초 예상됐던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안 자체가 부결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 공화당 양당 지도부는 금융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큰 원칙에 합의했으며 그동안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혀왔습니다. 따라서 이날 표결 결과는 민주당이 공화당에 좀 더 양보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민주당의 양보 카드가 무엇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월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제재를 가하는 것이어서 공화당 내에서도 한두 표 정도는 민주당 쪽으로 붙는 표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했던 바이긴 하지만 전원이 반대표를 일단 던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군요. 자, 달러 강세 때문에 유가는 좀 밀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폭으로 하락했는지 유가 마감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의 그리스 지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국제 유가는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92센트 1.1% 내린 배럴당 84.20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84달러대까지 밀려 내려왔군요. 권구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주 그리고 테마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서정함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 종목들 한번 찾아볼까요? 예, 오늘의 뉴스거리는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오너들의 자사주 매입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코스닥 오너들이 자사주 취득 나선다 해가지고요. 어제 기사가 났었습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한진중공업 그리고 현대 H&S 같은 대기업 오너들이 자사주 매입이 잇따라졌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템사이언스, 코다코 같은 이런 소형주들의 오너들의 자사주 매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동국산업의 최대 주주인 장상건 회장이요, 네. 지난 22일 날 장내 매수를 통해서 약 100만 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오너들이 지금 자사주 매입하는 거는 아무래도 큰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렇게 최대 주주 및 고위 임직원의 자사주 매입이 무조건 호재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요. 네. 주가 저점이란 인식과 그리고 책임 경영 측면에서 하나의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게 오히려 좀 접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리고 좀 적당한 판단으로 접근하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회사의 내부 정보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오너가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것만큼 확실한 그런 얘기는 없겠다라는 뉴스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좀 언급하셨던 뭐 한진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어제도 한진중공업의 그 오너들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 네. 동국산업도 자사주 매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종목으로는요, 그 한진중공업 그리고 네. 동국산업, 현대, H&S 그리고 좀 중소기업 쪽으로는 세움메디칼, 스템사이언스, 코다코 같은 종목들을 이제 관련 종목으로 꼽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하나의 뭐 사실에 불과하지만 네. 이 사실을 가지고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뭐 중소형주보다는요 좀 오너들이 큰 그리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걸 좋을 것 같아가지고 동국산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한국전력의 그 풍력 사업 추진과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뭐 풍력주들이 뭐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모습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호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냉연 사업 비중이 높아가지고요. 냉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철판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냉연 가격 상승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역시 하나의 테마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IFRS죠. 네. IFRS의 수혜주로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회사로 뭐 동국 SNC 같은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IFRS의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오너의 자사주 매입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차트도 일봉으로 보시면 사실상 근래에 거래량이 좀 크게 늘면서요.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좀 크게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좀 장기적인 주봉으로 본다고 하면은요. 아직까지는 예.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모습 그리고 오히려 초기 상승 패턴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풍력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요. 네, 해상풍력도 그렇죠. 정부가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해상풍력에 이제 다시 한번 이런 뭐 테마주나 아니면 모멘텀이 실린다고 하면은요, 충분히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크게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단기로나 그리고 중장기로나 한번 편입을 해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넣어볼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면서요. 네. 지금 매입가는요, 5,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전 저점이었던 4,6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동국산업을 한번 봤는데요. 뭐, 최근에 오너 자사주 매입했다라는 뉴스를 바탕으로 일단 오너들이 자사주 매입한 그런 종목들을 보고 있지만 사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냉연 가격 상승이라든가 IFRS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정부의 정책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호재들이 많은 가운데 오너가 자사주 매입했다라는 또 다른 호재가 좀 덧입혀진 그런 종목들을 아마 추려서 조금 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정도만 더 보고 싶은데 이름이 조금 더 익숙한 곳은 아무래도 한진중공업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역시 뭐 한진중공업 사실은 뭐 제가 저번 주에도 조선주 하면서. 조선주 관련하면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뭐 다시 한번 뉴스화가 돼가지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와, 그러면 연속 2주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그게 되네요. 네.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 역시 아시다시피 조선 관련주입니다. 조선 관련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 뭐 모멘텀은 자사주 매입이고요. 네. 오늘 자사주 매입이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따라서 이제 국내 조선주들의 수혜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의 키 맞추기가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러한 호재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매입가를요 27,800원 제시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32,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그리고 25,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면서 많이 몰려있던 좀 매물대를 좀 하향 돌파한다고 하면요.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될 그런 상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 기억으로 한진중공업 목표가가 31,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한 주를 지나면서 500원이 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사실은 예. 이제 그 저번 주 한진중공업 추천할 만은 하더라도요. 좀 뭐 단기적인 입장에서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니까는요. 아무래도
주봉으로 봤더니 최근에 요 차트를 이런 좀 단기적인 박스권 요 흐름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한 단계 돌파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다음 박스권 상단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 31,500원보다는 지금 뭐 32,000원, 요 32,000원 선을 좀 높여가지고요, 32,000원 선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를 500원 높였고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래서 좀 매입가도요, 현재 가격에 전일 종가에 가까운 27,800원 제시해드렸고요. 역시 뭐 손절가는 지난 그 물량이 많이 모여있는 25,00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자, 코스닥 오너들 자사주 취득 나선다 이런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외에도 갈만한 종목들, 그러나 모멘텀이 자사주 매입을 또한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두 가지 봤습니다. 동국산업과 한진중공업. 저희가 기술적인 분석까지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걸까요? 두 번째 뉴스는 뭐 역시 뭐 최근에 좀 그 종목들이 시세를 내고 있는 게임 관련 종목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게임 관련 종목은 역시 뭐 대형주는 NC소프트인데요. 최근에 NC소프트가 이 차기작인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중국과 계약이 멀지 않았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요, NC소프트 탐방에서 지금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클로즈 베타 그 일정이요. 네. 지금 아무래도 좀 중국 일정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NC소프트 대표적인 게임이었죠. 아이온 역시 한국 상용화 1년 전에 중국 퍼블리셔 샨다와 계약을 체결한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네. 블레이드 앤 소울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텐센트와 그리고 샨다 이 두 개사가 좀 유력한 후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 두 개사는 중국에서 굉장히 그런 좀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역시 좀 상승세를 띄었지만 다시 한번 상승세를 뛸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런 기사를 추렸고요. 역시 뭐 관련 종목으로는 최대 게임사인 NC소프트 그리고 NHN 그리고 CJ 인터넷, 네오이즈 게임즈, M게임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중에는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 조금 게임주가 어제는 움직이는 그런 감도 아주 작은 종목들 사이에서는 있었는데 말이죠. 역시 계속 NC소프트가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겠어요? 예, 역시 뭐 최근에 뭐 증권사의 뭐 분석 그런 자료나 레포트 같은 것들 보더라도 NC소프트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증명하듯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모멘텀 역시 차기작인 블레이드 앤 소울의 중국 계약과 그리고 이제 서비스 실시 이런 것들을 좀 가장 큰 모멘텀을 잡고 네. 싶은데요. 사실상 이런 포털이나 그리고 인터넷 게임즈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사실상 비수기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다. 그리고 역시 2분기에는 1분기보다는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좀 외국인과 기관의 좀 폭발적인 순매수로요. 역시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도 전 고점 비슷하게 좀 많이 올라온 건 같은데. 예, 주봉으로 봐서라도요. 지금 이제 연중 최고점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긴 맞는데 글쎄요. 현재에서는 좀 지루하게 이루어졌던 이런 좀 박스권의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준다고 하면은 역시 제가 뭐 목표가로 전해드렸지만은요. 목표가로 전해드린 18만 원 선까지는 그래서 18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큰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매입가는요. 전일 종가 멀지 않은 16만 원을 제시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많이 상승을 시작했던 요 14만 1,00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16만 원 정도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예, 역시 뭐 박스권 상단 돌파를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오늘이 뭐 상승하더라도 16만 원 초반대에서는 잡을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욕심 같아서는 뭐 NHN 그리고 CJ 인터넷, 네오이즈 게임즈, M게임 다 들어보고 싶거든요. 시간이 허락하면 좀 많이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일단은 가장 큰 수혜주로 NC소프트 얘기를 하셨습니다. 뉴스가 뭐였냐고요?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이 두 번째 나오는 아주 대작이 중국 쪽에서 계약이 좀 빠르게 생각보다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을 기초로 했습니다. 일단 NC소프트가 그 주인공이니만큼 최대 수혜를 누릴 것 같고 그 다음 관련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그 다음 관련 종목으로는 지금 이제 CJ 인터넷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J 인터넷은 사실상 뭐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네.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어제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SK 컴즈와 그 게임 운영 협상을 이제 협상 중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 내용은요. 지금 SK 컴즈가 그 네이트에 서비스하고 있는 웹 보드 게임을 CJ 인터넷에 위탁을 하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네. 현재 뭐 CJ 인터넷은 뭐 넷마블을 통해서 뭐 고스톱 그리고 포커 등 웹 보드 게임을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CJ 인터넷이 SK 컴즈의 그런 웹 게임을 웹 보드 게임을 이제 맡게 된다고 하면은 사업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고 매출액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CJ 인터넷은 호재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웹게임, 웹 삼국지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네. 그 역시 1분기 실적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성수기는 보통 대표적인 성수기죠. 2분기 역시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영업이익을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CJ 인터넷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CJ 인터넷은 그래도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좀 담아줬던 것 같네요. 예,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의 꾸준한 순매수가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도 같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일봉으로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하락을 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 예. 아무래도 이제 꾸준하게 하락을 하던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런 모습이 약간 지금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은 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될까 싶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아무래도 그동안의 이 고점이었던 16,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입가는요, 지금 전일종가에서 멀지 않은 13,500원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13,500원을 매입가로 좀 정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이었던 16,000원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역시 뭐 바닥이었던 13,000원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CJ 인터넷 지금 거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해 있는데, 한 이 정도 가격에서 일단 뭐 살짝 내려오는 정도나 14,000원, 13,500원 정도에서 사보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은 이전 저점에 가까운 13,000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욕심을 좀 부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와 CJ 인터넷까지는 봤고요. 네오이즈 게임즈나 뭐 NHN 이 두 종목도 조금 더 살펴주시겠어요? 일단 게임주 중에서 그럼 CJ 인터넷이 가장 못 간 건가요? 예, 최근에는 이제 뭐 전반적인 게임주들이 크게 약세를 보였었는데 그 중에서도 CJ 인터넷 사실상 좀 약세를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오이즈 게임즈 역시 1분기 매출액이 사실상 사상 최대로 나올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어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가도 그에 좀 부응을 하면서 최근에 상승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업 성장 덕에 지금 뭐 1분기에도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역시 뭐 크로스파이어 이런 게임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동시 180명이 동시 접속자를 낳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주력 야구 게임인 슬러거도요. 프로야구 시즌 기대감에 같이 좀 이용자 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지금 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도 뭐 지금 현재 주가를 보더라도요.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주봉을 통해서도 약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역시 뭐 대세적인 모습은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에 보여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오이즈 게임즈 역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할 만한데, CJ 인터넷은 약간 뭐 저평가되어 있는 아직까지 시세를 내지 못한 모습 그런 느낌이 나는데,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분기 실적 같은 것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뭐 네오이즈 게임즈보다는 CJ 인터넷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요. 이미 조금 많이 올랐고 이것에 또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수도 있는데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 이미 차트상으로 조금 녹아든 것이 아닌가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목감감이 있는 그러나 모멘텀이 있는 CJ 인터넷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NHN도 아주 짧게만 좀 봐주시죠. 뭐 오늘 뭐 게임주의 날인 것 같네요. 예. 네. 지금 현재 NHN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한번 이 시세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시자면요, 지금 2월에서 3월 사이에 좀 한번 시세가 크게 올랐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좀 횡보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NHN은 뭐 모멘텀이 없나요?
NHN 역시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최근에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적이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의 주가 흐름으로 봐서는요. 실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최근에 매물대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 작은 박스권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박스권 하단은 18만 원 근처, 그리고 박스권 상단은 20만 원에 가까운 19만 8,500원, 20만 원으로 좀 박스권 상단을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분기 실적이 확실히 좋다고 전망이 나온다고 하면요, 주가는 추가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위치에 와 있지 않나 싶고요. 아무래도 좀 제가 말씀드린 CJ 인터넷 같은 종목보다는 좀 대형주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약간 더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젠 또 오버추어 재계약 나오면서 또 반짝 오르기도 했었는데 NHN이 조금 더 CJ 인터넷보다는 무거울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NC소프트, 블랙넷솔 중국 계약 멀지 않았다라는 뉴스를 기초로 해서 NC소프트와 CJ 인터넷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서정함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4월 마지막 주 두 번째 거래일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1750을 넘긴 시점, 이제 1800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이 좀 쉬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보합권 홈조로 끝이 났죠. 오늘 우리 시초가 모습 어떨지 궁금합니다. 먼저 시초가 분석해드리기 이전에 일단 예상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강보합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753포인트 정도. 앞에 숫자만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딱히 어제 지수와 다를 바는 없어 보입니다. 코스닥도 0.3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517포인트에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모두 다 숨을 고르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보합권일 듯 싶은데요. 자,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만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이상 빠질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어제 보합권이었는데 오늘 1.4%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8,000원 정도는 지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LG화학도 실적 관련해서 거의 날아가다가 약간 조금 한 번쯤 쉬어가려는 자리가 좀 나오는 것 같네요. 26만 7,000원, 오늘 역시 1% 가까이 아침에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어제 사상 최고가 장중에는 13만 2,500원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 구간이 일단은 나와줄 것 같습니다. 어제 2% 이상 급등했었던 그런 KB금융, 2% 내외로 많이 올랐었던 신한지주와 KB금융의 경우에는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에 들어줄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과 LG전자도 어제 오름세를 그대로 이어는 갈 것 같습니다.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는 그러나 약보합권에서 시작을 할 것 같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코스피도 코스닥과 같이 약보합권에 들면서 약간 떨어지면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실적을 공개하게 되는 SK텔레콤과 KT의 경우에도 역시나 오늘 보합권에서 크게 못 벗어날 것 같은데요. 삼성화재도 0.5% 정도 일단 매물이 약간은 추세가 되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캐터필라의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요. 오늘 두산중공업이 오르기는커녕 약간 더 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예상 지수로는 코스피가 1포인트 정도 이상 밀리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4월 27일 화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예상 지수를 쭉 보는 동안 코스피의 낙폭이 아주 조금이지만 조금씩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예상 지수 분위기로만 봤을 때는 코스닥보다도 오늘도 역시 약간 더 하락폭이 있는 코스피 쪽이 시장의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코스닥은 또 그냥 조용히 흘러갈 듯 보였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가를 냈던 종목들이 약간 더 눌리는 자리가 일단은 나올 것도 같은데, 확실히 뉴욕 쪽이 조용하니까 오늘 시초가도 반짝반짝 번쩍번쩍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리죠. 네, 일단 화면에 보여지는 많은 종목들 파란불을 많이 켜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현대중공업과 LG전자, 어제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던 종목들인데 오늘도 역시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자, 오르는 종목들이 있지만 그 오름폭이 크진 않은 것이 또한 특징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3포인트나 뚝 떨어지면서 1750에 정확히 출발했지만 1748까지 쑥 밀리고 있습니다. 대한생명은 그러나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 삼성생명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상장 수혜주라 할 수 있는 신세계도 일단 강보합권에 들면서 출발합니다.
SK에너지도 참 견주한 흐름인 것 같은데요. 그죠? 살짝 눌리고 또 좀 갔다가 12만 3,500원. 일단 밀리진 않습니다. 지주회사 LG 그리고 SK텔레콤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아주 경쟁적으로 내놓겠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었었죠. 자, 그럼 떨어지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또 4포인트 이상 밀리면서 낙폭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자, 현대차 13만 2,500원 찍고는 이제 조금 힘들다 하는 느낌도 드는군요. 일단 오늘 아침 시초가에서 1% 이상 밀리면서 13만 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좀 가져야 될 것도 같은데 83만 원에서 더 밀려버립니다. 82만 7천 원까지 조금 더 낙폭이 나와주고 있고, 자, 포스코도 53만 원 회복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다시 밀릴 자리를 조금 내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 약보합, KB금융도 약보합세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2만 8천 원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어제 보합이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밀리고 어제 약보합을 기록했었던 기아차 오늘도 역시나 내림세를, 그러나 보합권에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도 어제 기아차와 함께 거의 다 오르는 분위기 속에서 좀 내렸었는데요. 역시 오늘 두산중공업도 기아차와 행보를 같이 하는군요. 캐터필라 실적 좋아도 두산중공업 딱히 약발을 못 받는 분위기입니다. 8만 7천 원대까지 일단 내려옵니다. 외환은행도 뭐 약보합 정도, NHN도 어제 올랐기 때문에 착실한 매물 소폭 나오는 모습이고, 기업은행도 1% 가까이. 오늘 은행주도 다 내립니다. IT도 그리고 자동차도 모두 다 지금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기 정도만 한번 볼까요? 삼성전기는 굉장히 견조하네요. SK에너지와 모비스 정도. 오늘 견조한 그런 종목들은요. 삼성전기도 오히려 더 플러스가 뜨고 있습니다. 어제 13만 9,500원이면 말이죠. 어제 사상 최고가를 13만 9천 원으로 경신했었는데 오늘 아침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한 홀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자, 현재 코스피가 4포인트가량 빠진 1,748포인트. 코스닥 한번 분위기 보겠습니다. 네, 서울반도체가 1%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는 일단 뭐 조용합니다. 현재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와는 분위기가 조금 또 다르다 하겠는데요. 포스코 ICT도 어제 낙폭 반등을 좀 빠르게 시작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메가스터디는 어제 낙폭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아직까지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오비즈 게임즈는 1% 이상 어제 낙폭이 나왔었는데 오늘 약간 반등이 나오는군요. CJ 오쇼핑, 8거래 연속 외국인들이 쭉 사주면서 어제는 정말 장중 8만 2천 원까지 올라서 연중 최고치 경신했었는데요. 일단 택시룸 매물이 한 번쯤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하고도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SK컴즈가 2% 이상 일단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나흘째 올랐기 때문에 한 번쯤은 쉬어야 또 갈 수가 있겠죠. 어느새 16,000원까지 올라온 SK컴즈입니다. 일단 나흘째 상승하고 닷새째 약간 내리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이 어제 거의 4% 급등했었는데 오늘 1% 추가적인 급등이 있고요. 루멘스도 어제 5% 이상 올랐었는데 주성엔지니어링만큼이나 찰실한 매물 안 나오고 더 갑니다. 동국SNC 저희가 차트 조금 전에 봤었는데 1,100원 정도 조금 더 상승하고 있고요. 에이스디지텍도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성화하이텍 1% 이상, 현진소재도 강보합권. 일단 코스닥에서는 조선기자재주 분위기 괜찮고요. IT 자동차의 부품주는 일단 견주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4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면서 1,750까지 일단은 살려놓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정확히 1,750 시초가와 같습니다. 코스닥은 딱히 뭐 밀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박성은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뉴욕이 쉬어서 그런가요? 오늘 지수도 조금은 지지부진한 것 같고 어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1,800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 일단 좀 쉬는 것 같네요. 네, 미국 주요 주식가 등락이 엇갈리며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소폭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한때 5포인트가량 하락하다가 현재는 0.18포인트 하락하고 있어 낙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 약세로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소형주와 코스닥 기업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어 종목별로는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 주체를 보면 외국인이 1억 9천만 원을 매수하면서 5일째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시면 건설, 운수창고, 음식료, 기계, 전기전자 업적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비금속 광물, 은행, 종이목재, 의료종밀, 금융업종이 하락하는 등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최근 상대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던 현대건설이 2.2% 오르며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GS건설 등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저조했던 종목들이 이제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최근 상승을 주도했던 현대
현대차나 기아차 등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서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이런 일부 IT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코스피는 일단 뭐 소폭 하락하면서 일단 지금 출발을 하고 있으면서 다시금 좀 플러스가 뜨긴 하는데 외국인들도 아주 장 초반은 파는 듯 싶었지만 다시금 현물을 좀 담아주는 것도 같습니다.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는 선현물 동반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지수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다시 연고점을 경신했는데 오늘 설사 지수가 약간 눌리더라도 그냥 눌렸다 가는 겁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전체적인 그 흐름은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내에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예상을 웃도는 기업 실적 발표와 외국인의 매수세 힘입어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수의 상승 탄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들이 또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최근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던 어닝 시즌이 후반부에 진입한 가운데 미국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하며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스에 대한 유럽연합과 IMF의 구제금융 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치로 떨어지면서 그동안 국내 증시 상승에 주도했던 수출주들의 적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는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금이 유출되고 있고요. 또 대한생명보다 공모배 금액이 더 큰 상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있는 점도 수급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주식시장이 추가 상승하더라도 지수의 상승 탄력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당분간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거나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펀드 환매 그리고 삼성생명 IPO 일단 수급적인 측면만 떼고 보면 그런 부담이 있는데 그러면 5월 중에 1,800 간다라는 쪽의 의견은 아니신 건가요? 현재 그 밸류에이션 수준은 한 10배를 아직 밑돌고 있어서 그 정도의 그 상승 여력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수의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경우 상대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에 이제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에서 유망 종목을 선별해 보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고려할 만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우선 주요 대형주들의 실적이 발표된 이후 중소형주와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그리고 대형주와 중형주의 수익률 갭이 올해 들어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돋보일 수 있는 여건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익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정체 또는 약세를 지속해오던 이익 모멘텀이 4월 중반 이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며 이익 모멘텀이 재차 강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욱이 올해 국내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IT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해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련 기업들에 있어서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끝으로 2009년 회계년도 감사 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불거진 개별 기업들의 퇴출 이슈가 상당 부분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면서 옥석 가리기가 충분히 진행된 점도 투자자들의 막연한 기피 심리를 완화시켜주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대형주의 뒤를 이어 중소형주와 코스닥 기업들이 상대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심리 지수가 12개월 연속 기준선을 못 들었습니다만 지난해 10월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수출 경기 호조가 내수 경기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무리하게 관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IT와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대기업의 실적 호조에 이어 중소기업들이 실적이 개선되는 소위 트리클 다운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품, 장비, 소재주들을 우선적인 관심권에 두는 전략이 현 시점에서는 유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정말 일목요연한 논리로 잘 들었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쪽에는 부품, 장비 그리고 소재주를 일단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는 얘기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박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문제 환율 또 확인을 하러 좀 가봐야 되겠죠.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환율이 정말 다시 1,104원까지 연저점 경신했는데 1,100원이 오늘 아침에 돌파되는 건 아니겠죠? 네, 뭐 일단 여기환율 같은 경우에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현물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03원 정도로 이제 어제보다 소폭 하락해서 출발은 하고 있긴 합니다.
예. 자, 이제 환율이 9개월 내뭐 최저다라고 하고요. 이미 어제 종가 그리고 오늘 출발 상황을 봐서도 여전히 1,100원 선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깨질 확률이 더 높은 건가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트렌드 국면은 있다고 말씀을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일단 바깥쪽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그리스 우려는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 이제 신용 위험을 평가할 만한 모든 지표들 중에 하나인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서면서 이제 713bp까지 올라섰고요. 이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의 7% 이상 반영을 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어제도 이제 독일 등 이제 유로존 일부 회원국들이 정치적인 이유를 좀 대면서 그리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미룰 수가 있다 이런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환율 같은 경우에 이제 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뭐 여기환율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보합이었고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일단 이쪽 부분들, 그러니까 그리스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무시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는 이제 환율이 1,100원 하향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이제 한 2시 반 정도부터 당국의 이제 급작스러운 개인 물량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수 물량이 등장을 하면서 간신히 이제 1,100원을 지켜낸 수준입니다. 뭐 일단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을 때 어쨌든 시장은 환율을 아래쪽으로 끌고 나가고 싶어 하지만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언젠가는 내려갈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생명 상장이 역시 7일이죠. 이제 슬슬 이쪽을 대비한 외국인 달러 매수 물량들이 달러 매도 물량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1,100원 이제 뚫릴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 오늘 아침에 났습니다. 뭐 예상을 했었긴 했지만 7%대 어닝 서프라이즈를 정말 서프라이즈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분명 우리 채권 시장에 오늘 영향을 줄 것 같아요. 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원래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도 높기도 했는데요. 시장이 이제 예상치는 7.4%, 3% 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이 이제 7.8%까지 나왔고요. 뭐 한은의 지난번에 얘기한 수정 전망 수준보다도 더 높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 시장은 좀 출구 전략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 수치가 나왔으면 분명하다고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현재 출발 상황은 오히려 금리는 하락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매수세가 좀 강한 모습인데요. 오히려 그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규제 법안이 상원 통과를 실패했다는 그 소식에 이제 이런저런 그런 뭐 세금 이슈라든지 결국 이제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쪽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뚜렷한 매수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저도 GDP 서프라이즈의 영향은 거의 안 보이면서 오히려 금리는 하락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대기 매수세가 확실히 채권 시장에는 참 풍부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750에 정확하게 출발했던 코스피 5포인트 가까이 빠졌었다가 올라왔다가 다시금 3포인트 정도 하락한 1748, 49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1포인트 상승해서 520 턱 밑까지 오늘도 520을 한번 트라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수급 그리고 업종별 분위기 그리고 환율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지 전반적인 큰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에 있는 이진우 센터장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장 대하시는 기분 또 장을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는지부터 여쭤보죠. 네, 어제 코스피 연중 고점 경신과 더불어 또 환율은 또 연중 저점 경신이 이루어졌죠. 네. 주가가 오르고 또 원화 가치는 오르고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좋은 모습이다. 그것이 시장에서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데일리 시황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리스크에 둔감해지기 쉬운 시기, 그리고 또 액면에 속기 쉬운 시기 이런 얘기인데요. 네. 리스크에 둔감해진다는 얘기는 지금 정도가 이제 소위 이제 시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정신줄 놓기 쉬운 때입니다. 네. 예. 작년에 이제 11월부터 해서 두바이 사태 큰일 났나 싶었는데 네.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었죠. 네. 해 바뀌면서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유럽의 재정 위기 이것도 대충 빚잔치로 대충 가면서 오히려 빚지고 있는 그리스가 큰 소리 치고 있고 네네. 돈 빌려주는 독일이 끙끙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거기다가 골드만삭스가 이제 또 주홍 글씨 새겨진 옷을 입었습니다. 예. 이제는 골드만삭스 돈 좀 받았다 내지는 골드만삭스하고 친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은 미국 정치판에서도
왕따당하는 분위기인가 본데요. 네.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만 연초에 또 뭐 볼커 룰이 뭐 금융 규제 개혁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만 시장은 지금까지 뭐 잘 오고 있으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리스크에 이제 조금 둔감해지고 뭐 별일 있겠나 하는 생각이 예. 이렇게 그냥 뭐 뭔가 저지르고 싶어지는 한번 퍼담고 싶어지는 그런 시점이 된다는데 조심해야 되겠고 또 하나 이렇게 액면에 속기 쉽다 하는 얘기는 뭐 남자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네? 카드 치다 보면은 예. 포카판에서 보면 이렇게 밑에 깔아놓는 그 액면 카드가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막상 이렇게 보면은 뭐 대단한 패가 아닐 수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우리 액면 한국 경제의 액면 지난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1.8%, 네. 전년 비로는 7.8%나 증가했어요. 네. 참 좋은 거죠. 실질 GDI 국민 실질 소득이죠. GNI 이 부분이 이제 전기비로 1.1%, 전년 동기비 9%나 증가. 다 이렇게 지표는 좋습니다. 지표는 좋고 한데 지금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어제 다우지수만 겨우 플러스를 냈습니다. 네. 뭐 S&P나 나스닥은 좀 이렇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고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차트를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일종 고점 대비 이렇게 많이 밀리면서 위로 꼬리를 들이우는 모습. 네. 이런 모습은 조금 이렇게 음봉이 나타났는데 최근 다우지수에서는 근 한 1년 사이에 보기 힘들었던 뭔가 이렇게 차익 실현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보이고요. 네.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다우 같은 경우에 한 40~50포인트 조금 더 추가 상승 룸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조금 이렇게 선수들은 조금 한 발 앞서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고 우리도 지금 지표 좋고 실적 좋고 한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순매도 현황으로 보자면 지수가 왜 빠지는지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모두 사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약보아 보이고 오히려 전일 고점 대비 그런 상황인데 뭐 특별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괜찮은 어떤 지표 그리고 경기 상황을 나타냅니다만 문제는 우리의 체감 경기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이렇게 연중 고점이나 연중 저점 경신 다음 날이 시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변곡일 어떤 그렇게 작용했을 때도 많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접근하셨으면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주식을 처음 이제 다시금 진입해서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사는 것을 보류하면은 좀 좋을 것도 같고 안전성 측면에서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 언제 차익 실현할까 그 고민도 좀 되실 것 같은데. 네네네. 예. 글쎄요. 지금 현 시점에 내가 주식 포지션이 없는 가운데 지금 신규로 진입하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 1750포인트에서 그러면 이제 타겟을 갖다가 한번 물어봐야겠죠, 스스로에게. 네. 내가 얼마를 보고 가느냐. 뭐 지수로 승부하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면 이제 개별 종목일 때 네. 그럼 지수가 갈 때 내 종목이 가느냐의 문제도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랄까요, 한 500m 정도 산을 갖다가 한 200m 중턱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거의 뭐 정상이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상황에서 네. 이거는 좀 이렇게 뭐 쉽지 않은 결정이 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우리 이순신 센터장님의 또 주특기시기도 하니까 제가 환율을 여쭤보려고 네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거 환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00원 깨지는 건가요? 그때 뭐 삼성생명 IPO 물량 그거 갖고 뭐 1,100원대가 깨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또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은 글쎄요, 뭐 지금 일각에서는 1,100원 깨지면은 뭐 환율이 훅 밀린다. 적어도 20~30원, 뭐 한 50원 간다. 그러면 1,050원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접해보는 시장에서 좀 산전수전 겪었다는 분들, 여기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견해가 일치하네요. 뭐냐 하면은 1,100원 찍거나 그 밑으로 살짝 발 담그는 날이 다시 바빠지는 날이다. 그렇게 보는데 우선 뭐 환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유로 같은 경우가 어제 그리스가 구제금을 신청했다 하는 것 같다가 불확실성 제거라는 뭐 시장 참 편하게 해석하죠. 그럴 때 보면은 불확실성 해소다 해서 유로가 좀 뭐 반등이 나서 뭐 하는 모습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유로가 지금 뭐 추세적인 상승 다시 달러가 약세로 간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그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오히려 유로는 무너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안화 절상 문제도 조금 이제 쑥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우려먹다가 지금 이제 남은 거는 이제 5월 3일, 4일이 삼성생명 IPO 청약이죠. 그 청약 관련한
다음 주 한 3일, 4일까지는 또 삼성생명 관련해서 또 매도 세력들이 계속 또 울고 먹겠죠. 한 17억 달러. 그 중에서 실제 환전용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가 될 것인가. 삼성생명 관계자들은 국내 펀드 내에서 어떤 교체 매매 이런 걸로 이렇게 자금을 준비하다 보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달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상장 자체도 미안한데 이걸로 환율 더 밀려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좀 부담을 줄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이렇게 좀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 자체적으로도 개입에 대한 경계감도 있고요. 그리고 영내 여기할 것 없이 투기적인 매도 포지션은 이미 목에 찼습니다. 그래서 더 팔아줄 세력들이 좀 없다 하는가. 그래서 뭐 전반적인 어떤 보도 내용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이렇게 극단적입니다만, 팔 사람은 대충 다 팔았고, 이제 예. 진짜 뭐 삼성생명 재료가 됐건 위안화 재료가 됐건 뭐가 나오기만 하면은 이미 팔았던 거 되살 사람들이 많다 하는 얘기는 거의 환율이 바닥에 가까워졌다. 혹시나 확인이 가능하신 분들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펼쳐 놓으시고 작년 11월 하순 그때 곧 달러가 무너지고 휴지될 것 같고 하던 그런 식의 전망이 나왔던 그때 차트하고 우리 요즘 달러원 일간 차트하고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비슷하다 하는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뭐 달러 커버, 쇼 커버가 나오면은 환율은 지금 거의 바닥이라서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100원 같은 거기 살짝 밑으로 빠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셨습니다. 예, 뭐 연고점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고 하지만은 1,800 얘기도 나오지만 오히려 이럴 때 리스크에 둔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주변을 좀 잘 꼼꼼히 챙기자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가 1% 정도 다시금 상승해서요. 1753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은 아주 소폭 사주지만 오늘 같은 날에 기관이 좀 강하게 닫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아주 소폭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장 열린 지 약간 20여 분 만에 코스피가 일단 상승 반전을 시켜놓는 것,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519.55. 아유, 언제쯤 장중이라도 520 터치할 수 있을까요? 전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